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추진 배경, 개정 내용,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되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2020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평가제를 도입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제의 주요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은 정부는 평가제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국가적인 수준의 운영 기준을 제공을 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 주요 개정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의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일과를 통해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 급간식이라든지 안전관리를 통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준비하는 교사들도 업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사들이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점적인 내용으로 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집 평가 지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2020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평가제는 의무평가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통합지표도 4영역 21개 지표 79개 항목 필수 요소 5가지였는데 평가제도 영역은 그대로 4영역이지만 지표나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의 지표 간의 항목수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을 해서 영역은 그대로 4영역으로 가지만 21개 지표가 18개 지표로 79개 항목이 59개 항목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권리 존중이나 안전에 대한 가치가 강조가 되면서 영유아 권리 존중을 필수 지표로 건강 안전에 관련된 필수 요소들이 5개에서 8개로 확대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평가 절차는 평가 인증에서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지만 평가제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주기에 따라 대상을 통보를 합니다. 대상을 통보는 2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1차 선정 통보는 현장 평가월 기준 6개월 전에 통보가 되고 2차 확정 통보는 현장 평가월 기준 2개월 전에 어린이집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확정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기본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본사항은 사전점검사항과 위반 이력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전점검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나 보육실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보육교직원 배치가 적절한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 이력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는 내용들로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을 해서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이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또는 원장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가 된 이력이 있는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을 했는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본 사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현장평가라든지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통보가 되는데,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A,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평가 주기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A, B 등급은 3년, C, D 등급은 2년으로 평가 주기를 부여받게 되고, 결과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결과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나서도 상시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후 관리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AB 등급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CD 등급은 사후 방문 지원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사후 방문 지원을 받고 자체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사유에 따라서 확인 점검이 실시되고, 이 확인 점검의 대상은 평가 관련 민원이 발생을 했든지, 법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든지, 정보 공시 및 부실 어린이집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전에 어린이집들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들 중에 운영자가 변동 없이 국공립으로 전동됐다라고 하면 인증 결과든 평가 결과든 그 결과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확인 점검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을 받고 나서도 법 위반이나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주정이 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지도점검에 우선 선정된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표 개정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안전이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고, 놀이 중심의 보육가정 운영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영역에 영유아 권리 존중을 필수 지표로 지정을 하였고, 우리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3영역에 필수 요소가 기존에 5가지였던 것들을 8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용은 급간식이나 등하원 안전,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의 필수 요소를 8가지를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였고, 평가제에서는 반드시 이 필수 지표와 필수 요소를 충족을 할 때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나 항목수는 주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21개 지표가 18개 지표로 79개 항목이 59개 항목으로 감소가 되었고, 지표별 평가 항목수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여 교직원 영역에 있어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표가 강조되었고, 또 직무 역량 제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장학이라든지 근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평가 인증과 평가제에 있어서 평가 지표별로 비교를 해보면 1영역 보육과정 상호작용은 인증에서는 7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평가제에서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평가제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필수 지표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인증에서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일과 운영,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통합해서 구성이 됐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지표가 5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기는 했지만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중복되거나 유사되는 것들,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통합되어서 지표수가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이 영역은 5개 지표가 4개 지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맞춤반 운영과 관련된 어린이집 이용 보장에 관련된 2-5 지표가 빠지면서 4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었고, 3영역 건강과 안전은 그대로 5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급간식이나 등하원 안전이나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의 필수 요소가 8가지로 확대돼서 구성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영역은 지표수는 변함은 없지만 우리가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업무에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역별 등급 평정 방식을 살펴보면 1영역은 총 5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때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지표를 포함을 해서 우수 지표가 4개 이상일 때 1영역은 우수로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때 우수 지표가 3개 이상일 때 이 영역도 우수로 평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영역은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수 지표가 4개이면서 필수 요소를 충족했을 때 우수로 평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수 지표가 3개 이상일 때 우수로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별 등급을 받기 위해서 관리를 하실 때는 영역별로 우수 지표를 관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역별로 만약에 한 개라도 개선 필요 지표가 나오면은 그 영역은 개선 필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든지 개선 필요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역별 등급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최종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등급은 A,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개 영역 모두 우수로 평정되고 반드시 필수 지표나 필수 요소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B 영역은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거나 개선 필요가 없을 때 B 영역으로 평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개선 필요가 하나라도 나오면 C, 2개일 경우에는 D로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주기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AB 등급은 3년, CD 등급은 2년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를 통해서 어린이집 평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의 대상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주기에 따라서 2차에 걸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확정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기본사항을 확인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사항이 확인하고 자체점검 보고서가 제출을 하면은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현장평가와 기본사항 확인과 자체점검 보고서를 기준으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 이 결과에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는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나서도 상시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후 관리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AB 등급 같은 경우는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CD 등급은 사후 방문 지원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사후 방문 지원을 받은 다음에 자체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특정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확인 점검을 받으면서 사후 관리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평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 위반이나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서 평가제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